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춥습니다. 당분간 건강에 계속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핫 이슈들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된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날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두 사건 다 3월 달에 결론이 나옵니다. 날짜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3월 중순 전후한 시기에 둘 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이 마지막 공판 이 부분들이 또 3월에 어떤 결과를 나올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26일 날에는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게 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를 시작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여전히 이번 주에도 좀 빠르게 굴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준석의 이재명 비판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보기에 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조금 수위를 좀 높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노림수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의원이 어떤 비판을 내놓은 건지 그에 대한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또 반응은 어떤 건지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정치 공간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 급출발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화가 좀 사전 어떤 준비 없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비판을 하는 거죠. 좌회전 할 거면 1차로에서 우회전 할 거면 가로변 차로에서 깜빡이를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을 하면서 진입을 해라. 정확하게 이제 변화를 줄 때 그 변화를 주는 이유나 사전에 어떤 그런 준비 단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차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은 대체 뭐에 취해서 핸들을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십시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최근 보기 드물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거기 한 자락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김문수 장관은 평생 깜빡이를 넣고 한 차선씩 변경해 오신 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보도블록까지 올라가실 분위기긴 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뭐 이른바 빠르게 이렇게 급변치하는 듯이 이렇게 변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이 보도블록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제 너무 오른쪽 우경화, 극우화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또 김문수 장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 글을 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019년 2월 달에 이준석 의원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택시 업계 현실을 알아보겠다면서 두 달 동안 하루 12시간 주 6일 한번 택시 기사로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택시를 이렇게 방송 카메라 있는 쪽으로 몰고 왔는데 이 사이드 밀러를 켜지 않고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로 왔었거든요. 그 사진을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공유를 하면서 사이드 밀러 접고 앞만 보고 운전하던 이준석이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준석은 좌우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갈라치기를 해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이런 그 이슈에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안팎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극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중도고 때로는 중도 진보, 어떤 때는 중도 보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도 보수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규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중도 진보, 중도 좌 이쪽은 어느 정도 다 이제 평정이 됐다라고 보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중도 보수, 중도 우 쪽까지 좀 나아가서 그쪽 표까지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이 중산층들을 어느 정도 이번 대선에서 좀 끌어오겠다. 지난번 대선에서 진 핵심적인 이유가 그쪽에 있다라고 보고 특히 세금 문제를 본격 고리로 해서 이 중도 보수층을 끌어당기는 레토릭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실제로 중도 보수를 가져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정체성 변경하는 것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좀 어떤 토론 같은 걸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중에서도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좀 폭넓게 이렇게 포괄하겠다라는 아우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라고 어느 정도 동감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다양한 거죠. 이것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뭐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도 뭐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클릭 행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좌파적 퍼주기 정책의 대명사처럼 본인의 정책적 어떤 스탠스가 잡혀 있다라고 하면서 우클릭 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경제를 살릴 책임자다 이렇게 아마 유권자들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SNS에 올린 글도 그 비슷한 맥락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조금 이렇게 수위를 올리고 또 자주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이준석 의원이 이미 고도의 이 대선을 내다본 이른바 판짜기를 시작했다.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난 총선 때 이준석 의원이 동탄에서 출마했을 때와 약간 양상이 비슷합니다. 동탄이라는 곳이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대로라면 민주당 65, 국민의힘 35, 기본 구도 지형 자체가 이러한 지형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 27%, 국민의힘 지지율 16%를 가져와서 본인이 43%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층, 무당층, 모름층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고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이 이유는 대선에서의 어떤 기본 구도 자체를 3자 구도에서 나아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양강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상황이지만 동탄에서도 시작할 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소수로 밀어내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국민의힘을 현재 스탠스대로 이른바 어떤 우경화된 극우 정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중도 보수까지 끌어오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이제 그 합리적 보수 세력과 플러스 중도 무당층을 끌어온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자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내세우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어떤 실생활에 딱 맞는 2030의 흐름에 맞는, 왜 그러냐면 주로 중도 무당층 모름층 여기에 이제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선 선언하고 나서 첫 번째 이준석 의원이 간 곳이 이 난임 센터였습니다. 그 난임 센터를 방문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중도층에 대해서 당이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좀 중도로 나아가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 당 지도부는 탄핵 심판에 현재 결론이 나기까지는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 흐름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이른바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에서 계속해서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나아갈 중도층을 포괄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극 지지층을 잘 안고 있으면 결국 중도는 따라온다. 중도는 뭐 특별한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똘똘 뭉쳐 있으면 따라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좀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다른 생각인 것이고 이준석 의원도 다른 생각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을 공략하기 위한 싸움을 이미 이재명 대표, 이준석 의원 등은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뒤처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결론이 나고 그때부터 해도 된다라고 아마 지금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 그때 되면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그러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을 밀어내자라는 부분에는 이재명, 이준석 두 정치인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이야, 사실 이재명 대표야 지지율도 1위를 달리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후보 경쟁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굳이 누구랑 맞짱 뜨고 이러고 싶지 않고 이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러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보면서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이면 이게 확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이준석 의원은 다르죠.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어쨌든 서 있는 지점이 아주 소수파하고 지지율도 낮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 자체를 만약에 그러한 이재명 대표와 맞짱을 뜨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쪽으로 판을 가져갈 수 있다면 뭐 그거야말로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그러한 흐름을 지금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